청소 보면 바닥만 보세요. 우리 눈에 띄지 말고. 최미 경사모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백화점 로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9시 백화점이 망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었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바닥을 닦고 있던 78세의 긴 말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소한 작업복을 입은 말씀은 걸레를 꽉 차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백화점 개점 전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하루가 말씀하기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고 유리문의 모든 지문 하나까지 꼼꼼히 제거하는 것이 말씀의 첫 번째 업무였죠. 손님들이 오기 전 백화점 전체가 반짝반짝 빛나도록 만드는 것이 말씀의 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VIP 고객인 최미 경사모님이 유난히 일찍 나타났거든요. 최미경은 52세의 나이에도 완벽하게 관리된 외모를 자랑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코트와 스위스 명품 시계, 그리고 남편이 선물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온몸에 걸친 물건들의 가격만 해도 일반인들의 연봉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었죠. 보디가드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난 미경의 모습은 마치 여왕이 행차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미경님 어서 오세요. 본부장 한상우가 허겁지겁 달려와 인사를 했습니다. 정열 5살의 한상우는 20여 년간 백화점에서 근무해온 베테랑이었지만 미경 앞에서만큼은 항상 긴장했습니다. 미경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백화점과 대형 입점 계약을 추진 중이었거든요. 그 계약 규모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상우 씨 오늘 새로 들어올 브랜드 매장 확인하러 왔어요. 미경이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죠. 우리 회사 브랜드가 들어갈 자리 말이에요. 환경이 마음에 들어야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남편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자리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1층 정면 있고 바로 옆이에요. 그럼 한번 보러 갈까요? 미경이 하이힐을 딸깔거리며 걸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을 닦고 있던 말순이 미경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로봇 청소기 창우와 함께 꼼꼼하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애칭으로 부르는 창우는 말순의 든든한 파트너였습니다. 말순은 창우의 주행 경로를 미세하게 조정해가며 구석구석 놓치는 곳 없이 청소했죠. 저 청소부는 뭐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고객이 오는 시간에 바닥을 닦고 있네요. 너무 보기 싫은데요. 한상우는 당황하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말순 씨 잠시 다른 곳에서 청소해 주세요. 하지만 미경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고급 백화점 분위기를 망치는 거 아닌가요? 미경의 시선이 말순의 검소한 작업복과 나이든 모습을 훑어봤습니다. 정구 예쁜 직원들로 바꾸면 안 되나요? 백화점 이미지를 위해서라도요. 신입 직원 이소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 이모님은 여기서 오래 일하셨는데요. 78살의 소연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말순의 성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백화점 곳곳을 깨끗하게 만드는 말순의 모습을 보며 존경심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오래 일했다고 특별대여 받는 건가요? 미경이 소연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고급 백화점이에요.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고요.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입사원인 소연으로서는 VIP 고객에게 반박하기 어려웠죠. 경비원 박성버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4세 성배는 말순과 비슷한 나이 되었지만 미경의 권세 앞에서는 눈치만 볼 뿐이었어요. 저 말순 씨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성배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미경이 날카롭게 돌아왔습니다. 당신도 같은 생각인가요? 여기 직원들 교육이 정말 필요하네요. 말수는 묵묵히 청소독을 정리하며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말순을 그냥 보내주지 않았어요. 잠깐, 당신 말이에요. 미경이 말순을 불러 세웠습니다. 고개가 패서 인사는 안 하나요? 말순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정중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은 품위가 자연스럽게 묻어났죠. 하지만 미경에게는 그마저도 불만스러웠습니다. 목소리도 작고 자신감도 없고 이런 사람이 우리 백화점 이미지에 도움이 될까요? 미경이 한상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고민해 봐야겠어요. 우리 계약도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니까요. 한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이 걸린 상황에서 미경의 불만은 치명적이었거든요. 미경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우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작게 새겨진 K, C, A7 하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창립자의 이니셜이 새겨진 그 열쇠고리를 말씀은 항상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죠. 그럼 매장 구경하러 갈까요? 미경이 다시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은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산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다. 직원들은 모두 미경을 따라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말순만 홀로 로비에 남겨졌죠. 창우와 함께 조용히 청소를 맞아하는 말순의 모습은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눈빛에는 특별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말순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백화점 창립 40주년을 맞아 준비되고 있는 특별한 행사들, 그리고 그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진실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드레스의 그림자를 드리워. 최미경의 목소리가 백화점 VIP 엘리베이터 앞에서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백화점이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는 시간이었죠. 고급 브랜드 매장들을 둘러본 미경은 기분이 좋았지만 말순과 마주친 순간 그 기분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말순은 VIP 라운지 근처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정기 업무였습니다. 싱그러운 녹색 잎사귀들이 고객들에게 편안함을 주도록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것이 말순의 담당 업무 중 하나였죠. 하지만 미경이기는 그마저도 거슬렸습니다. 여기는 VIP 전용 구역이에요. 미경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청소부가 왜 여기 있죠? 고급 고객들 기분 상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조용히 물 뿌리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마칠게. 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미경은 그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금방 마친다고요? 아예 오지 말았어야죠. 그때 말순이 몸을 돌리며 뒤로 물러서다가 실수로 미경의 하이길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실제로는 다치도던지만 미경은 마치 큰 실례를 당한 것처럼 반응했어요. 어머, 뭐 하는 거예요? 미경이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드레스를 내려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순이 급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미경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지금 내 명품 드레스에 애지를 묻혔어요. 미경이 보디가드 들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다 봤죠? 이 사람이 내 옷을 더럽혔다고요.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순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그가 잎이 고객인 미경의 눈치를 보내다 모두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소연도 마음으로는 말순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신입사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죠. 미경님 진정하세요. 한상우 급하게 달려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제가 말순 씨에게 주의를 주겠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그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주의만 주면 되나요? 미경이 차가운 눈빛으로 말순을 노려봤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 기분이 완전히 망쳤어요. 이런 수준으로 우리 회사랑 계약할 수 있을까요? 미경의 말에 한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간 미경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탁 차가운 손바닥이 말순의 뺨을 때렸어요. 백화점 로비에 울리는 그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말순은 뺨을 맞고도 고개를 숙인 채 꼿꼿이 서 있었어. 78년을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일들이 말순을 강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하지만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만큼은 숨길 수 없었어요. 이제 좀 정신이 드나요? 미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고객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일해야 해요. 여기는 품격 있는 공간이라고요. 박성배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경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하지만 미경은 선배까지 노려봤어요. 당신도 이 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여기 직원들 교육이 정말 엉망이네. 한상우가 급하게 말순에게 손짓했습니다. 말순 씨 오늘은 먼저 들어가세요. 말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어요. 청소독을 정리하는 말순의 뒷모습은 어딘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이런 직원은 당장 내보내야 해요. 미경이 한상우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우리 회사와 계약하려면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부터 정리하세요. 한상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의 분노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백화점 서비스 수준 정말 실망스럽네요. 청소부가 VIP 구역에서 고객에게 신뢰를 범하다니. 몇 분 후 미경의 팔로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소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말순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봐왔거든요. 새벽부터 나와서 백화점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만들고 손님들에게는 항상 정중하게 인사하는 말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내놓겠습니다. VIP 고객의 불만은 곧 백화점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특히 미경의 남편 회사와의 계약은 백화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입점 계약이 무산된다면 백화점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상우 씨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해 주세요. 미경이 차갑게 말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우리 계약건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한상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아무도 방금 전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편한 기분이 남아 있었죠. 휴게실에서 말씀은 차가운 물수건으로 뺨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뺨이 아직도 화근거렸어. 하지만 말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에 대한 모멸감이 더 큰 상처였죠. 이소연이 조심스럽게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음료수라도 드실까요? 고마워요. 소연 씨, 삼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니까. 말씀에 담담한 반응의 소연은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모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 사모님이 너무 심하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고객이 불편하셨다면 제가 조심했어야죠. 말씀의 말에 소연은 더 이상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의 성품을 보여주는 대답이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했거든요. 한편 한상우는 사무실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경의 남편 회사와의 계약은 올해 백화점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거든요. 이 계약이 성사되면 백화점의 매출과 위상이 크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미경의 불만으로 인해 그 계약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말씀씨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한상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말씀을 내보내는 것은 인정상 어려웠지만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지난달 오후 백화점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경 사모님의 불만 사항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VIP 고객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상우가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씨는 정말 성실한 직원이에요. 한 임원이 반박했습니다. 20년 넘게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잖아. 하지만 현실적인 이해관계 앞에서 그런 의견은 힘을 잃었습니다. 회의 결과 말씀의 근무 시간과 담당 구역을 조정하기로 결정되었어요. VIP 구역에서는 일하지 않도록 하고 고객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만 청소하도록 한 것이며 사실상 말씀을 격리시키는 조치였습니다. 그날 저녁 말씀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드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고리를 꺼내어 바라봤습니다. KCH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말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언가 결심하는 듯한 의지까지.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쌓은 내공이 그런 감정들을 침착하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말씀의 일상은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VIP 구역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고 고객들과의 접촉도 최소화해야 했어요. 하지만 말씀은 그런 변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화점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서서히 움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청소직은 별도 공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실 입구에 붙은 새로운 안내문을 본 말씀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전날 있었던 미경 사모님과의 사건 이후 백화점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말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은 사실상 말씀을 겨냥한 새로운 규정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 소연은 그 안내문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 소연이 동료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회사 방침이니까 어쩔 수 없지. VIP 고객들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 한상우 본부장은 아침 일찍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앞으로 청소 직원들의 근무 시간표를 조정하겠습니다. 한상우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이 섞여 있었어요. 고객 응대 시간대에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유니폼도 더 단정하게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미경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미경은 전날 저녁 한상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요구사항을 엄확히 전달했거든요. 제대로 관리 안 되면 우리 계약건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 한마디가 백화점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말수는 새로운 근무 지침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지하 1층 구석진 곳에 마련된 임시 휴게 공간에서 잠깐 쉬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객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게 되어서 다행히 해오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소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말씀이 혼자 구석진 공간에서 금밥을 드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모님 같이 드실까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말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소연 씨는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드세요. 그때 VIP 라운지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혼자 울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조용히 그 자리에 다가갔어요. 주머니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휴지를 꺼내더니 손수 종약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능숙한 손 놀림으로 하얀 휴지가 예쁜 하계 모양으로 변해갔죠. 여기 이야기 너를 지켜줄 거야. 말순이 아이에게 종약을 건네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신기한 듯 종약을 받아들였고 금세 울음을 그쳤어요. 우왕 예뻐요. 그 모습을 지켜본 아이의 엄마가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가 낯선 곳에서 불안해하는데 천만에요. 아이들은 작은 관심만 주어도 금세 안정되거든요. 말순의 자연스러운 흔대에 그 엄마는 더욱 놀랐어요. 이소연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말순의 따뜻한 마음씨와 자연스러운 품애를 보니 어제 있었던 일이 더욱 부당하게 느껴졌거든요. 진짜 문제는 말순이 아니라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백화점에서는 창립 40주년 갈라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곳곳에 창립자고 김창호 회장의 사진들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백화점을 일궈난 과정들이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창립자의 배우자에 대한 사진이나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창립자님 부인은 어떤 분이셨을까? 신입 직원 중 한 명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워낙 조용하게 지내신 분이라서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오래된 직원도 애매하게 대답할 뿐이었죠. 말수는 창립자 사진 앞을 지나가며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창호 회장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순의 눈에 추억이 스쳐갔어요. 주머니 속 열쇠 고리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말순 씨 여기서 뭐 하세요? 한상우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나 그냥 창립자님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겠어요. 말순의 대답에 한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 백화점의 기틀을 다져주신 분이시죠. 하지만 한상우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미경 사모님의 압박으로 인해 말순의 처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말순 씨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요? 전혀요. 오히려 손님들께 방해가 되지 않아서 좋아요. 말순의 담담한 반응에 한상우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직원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백화점에는 또 다른 VIP 고객들이 방문했어요. 미경과 친한 사모님들이었습니다. 미경이가 여기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많더라고. 그래 뭐가 문제였대. 사모님들의 수근거림이 직원들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정아윤이라는 사모님이 특히 목소리를 높였어요. 요즘 백화점들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청소부까지 VIP 구역에 돌아다니면서 고객들 기분 상하게 한다니 정말 그럼 우리도 조심해야겠네. 사모님들의 편견 어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소연은 그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말순이 얼마나 정중하고 세심하게 고객들을 배려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신입사원인 소연으로서는 VIP 고객들에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 박성버도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말순과 비슷한 나이 들어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자리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말순 씨도 참 고생이 많으시겠어. 성배가 혼자 말로 중얼거렸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말순은 이 모든 변화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속삭임, 그리고 자신을 향한 평균들을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오히려 더욱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로봇 청소기 창호와 함께 일하는 시간이 말순에게는 위로가 되었어. 창호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조정하며 완벽한 청소를 해내는 것이 말순의 작은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 창호는 정말 말을 잘 듣네. 말순이 창호를 쓰다듬으며 혼자 말을 했어요. 그날 저녁 소연은 말순에게 작은 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모님 손등에 상처가 있으시네요. 아, 이거요? 별거 다니에요. 하지만 소연은 조심스럽게 말순의 손등에 밴드를 붙여주었어요. 고마워요. 소연 씨, 말순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관심까지 받으니 미안하네요. 전혀요. 이모님이 항상 저희를 잘 돌봐주시잖아요. 그 순간 둘 사이에는 작은 연대감이 형성되었어요. 나이와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진짜 사람 간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소연은 이제 더 이상 말순을 단순한 청소부로 보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의 하루가 끝나갈 무렵 말순은 마지막으로 로비를 정리했어요. 창립자 사진 앞을 지나가며 다시 한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좀 더 기다려주세요.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집에서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모든 중요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일부터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말순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서서히 움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난은 습관이에요. 훔치는 손이 따로 있는 최미경의 차가운 목소리가 VIP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11시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보석 매장에서 브로치 분실 사건이 터진 것이었어요. 다이아몬드와 룰비가 박힌 고급 브로치 하나가 진열대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 브로치의 가격은 무려 3천만 원에 다르죠. 매장 직원이 급하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오전에는 있었는데 오전에 이 매장에 누가 들어왔죠? 한상우 본부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사건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VIP 고객 몇 분과 그리고 청소하러 오신 분이 매장 직원의 말에 미경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청소부요? 혹시 그 할머니 말하는 거예요? 미경이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한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순이 오전에 VIP 매장 근처에서 청소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미경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어요. 성급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미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3천만 원짜리 브러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박성배 경비원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브러치가 없어졌어요. CCTV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한상우가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CCTV 볼 것도 없어요. 누가 범인인지 뻔하잖아요. 미경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청소부를 불러와요. 가방이랑 옷까지 다 뒤져봐야겠어요. 이소연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의심하는 건 증거요? 상황 자체가 증거죠. 미경이 소연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당신도 그 사람 편을 들 거예요? 그때 말순이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미경의 눈에는 그 모습조차 의심스럽게 보였어요. 저기 있네요. 미경이 말순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가방부터 확인해봐요. 말순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너 말순이 정중하게 물어봤지만 미경은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브로치 어디 숨겼어요? 솔직히 말해요. 브로치요? 무슨 말씀이신지 한상우가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말순 씨 VIP 매장에서 브로치가 분실되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말순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모른다고. 미경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가방부터 보여줘요. 몸수색도 받아야겠어요. 미경의 요구에 직원들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VIP 고객의 강력한 요구를 거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자신의 작은 가방을 내보였습니다. 간단한 개인용품들과 청소용 휴지, 그리고 낡은 열쇠고리뿐이었어요. 브로치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작업복 주머니도 확인해봐요. 미경이 계속 압박했습니다. 말수는 순순히 주머니를 뒤졌지만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경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인가에 숨겨놨을 거예요. 미경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청소도구함도 다 뒤져봐야겠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감춰뒀을 거라고요. 이소연은 이 상황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말순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신입사원으로서는 강하게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말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정말 브로치를 훔쳤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여기서 일하면서 한 번도 문제를 이루긴 적이 없는데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당신 말고 누가 그 브로치를 가져갔겠어요? 박성배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말순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미경의 압박을 무시할 수도 없었거든요. CCTV 확인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요. 벙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러죠. CCTV를 확인해 봅시다. 한상우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미경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한편 말수는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휴대폰이 걸레술의 안폭텟에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평소 청소하면서 들리는 소리들을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두려는 신중함이었죠. 말순 씨 오늘 오전 일과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한상우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VIP 매장에는 언제 들어가셨고 얼마나 있으셨나요? 말순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오전 9시 30분경에 들어가서 화분에 물을 주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10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몇 분의 고객들이 계셨습니다. VIP 라운지에도 사람들이 있었고요. 미경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어요. 그 시간에 브러치 지낼 때 근처에 갔죠. 또 화분이 그 근처에 있어서 지나가기는 했습니다. 말순의 정직한 대답에 미경은 더욱 확신했어요. 그것 봐요. 분명히 그때 훔쳤을 거예요.
미경이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솔직히 인정해요. 하지만 말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브로치를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어요. 정말 순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미경은 믿지 않았어요. 이소연은 참을 수 없어서 끼어들었습니다. 미경님,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CCTV를 확인해 보고 나서 판단하시면 당신은 계속 그 사람 편만 들고 있네요. 미경이 소연에게도 화를 냈어요. 그때 설비실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CCTV 확인하러 오신다고 하셨나요? 네, 빨리 확인해 봐야겠어요. 한상우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설비실에서 나온 답변은 의외였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 시간대 VIP 매장 CCTV에 일시적인 오류가 있었네요. 네, 10분 정도 녹화가 안 되었습니다. 미경이 더욱 의기양양해졌어요. 그것 봐요. 이런 의원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계획적인 범행이에요. 하지만 이소연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설비실 기사에게 개별적으로 부탁해서 미편집 원본 CCTV를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말수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억울하지만 자신을 변호할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한상우가 어쩔 수 없이 결론 지었어요. 하지만 미경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 여기서 일하게 둘 건가요? 미경이 마지막으로 압박했어요. 우리 계약건도 이런 보안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겠어요. 그날 오후 소문은 삽시간에 백화점 전체로 퍼졌습니다. 말순이 도둑질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말순을 보는 눈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소연만은 달랐어요. 설비실 기사를 찾아가 개인적으로 부탁했습니다. 혹시 백업 파일이나 미편집 원본은 없나요? 어이기는 한데 공식 자료가 아니라서 함부로 보여드리기는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날 저녁 말수는 집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돌이키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오늘 녹음된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중요한 대화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네요. 말순이 혼자 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팀인가? 내일 임시주총 관련해서 준비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백화점의 밤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큰 변화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정대로 하세요. 임시주총을 열자. 말순의 차분한 목소리가 밤 늦은 시간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오랫동안 말순을 보좌해 온 법무팀 변호사였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내일 오전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백화점이 모두 잠든 깊은 밤 말순은 비어있는 로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들어온 말순은 창립자 김창호 회장의 사진 앞에서 왔어요. 벽면에 걸린 대형 사진 속에 젊은 남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때가 온 것 같아요. 말순이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겠어요. 당신이 세운 이곳에 정신이 너무 많이 훼손되었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고리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KC, 이치, 김창우의 이니셀이 새겨진 그 열쇠고리는 40여 년 전 결혼할 때 받은 선물이었어요. 백화점 창립과 함께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그 작은 열쇠고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김창호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백화점 최대 주주이자 진짜 오너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유언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직원들과 고객들을 지켜봐 왔어요.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일해보는 것이라던 남편의 철학을 실천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말수는 청소부로 일하며 백화점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고객을 대하는지, 고객들은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권력과 돈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선량했지만 일부는 권력에 굴복하고 약자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말순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브로치 사건과 미경의 모욕적인 행동들이 마지막 계기가 되었어요.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것도 억울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브로치 분실 사건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이소연은 밤새 설비실 기사를 설득해서 미편집 CCTV 원본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상해요. 여기 보세요. 설비실 기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오류가 있었다고 했는데 배급 서버에는 멀쩡히 녹화되어 있네요. 화면에는 분명히 그 시간대의 영상이 남아 있었어요. 이소연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말순이 화분에 물을 주고 바닥을 닦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브로치 진열대에는 전혀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경과 동행자들이 진열대 근처에서 브로치를 구경하는 장면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것 봐요. 이소연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화면수에서 미경의 일회 중 한 명이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다가 떨어뜨리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 후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브로치를 주워서 가방에 넣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누명이었네요. 설비실 기사도 놀라며 말했어요. 말순 씨는 정말 억울하셨겠어. 이소연은 급하게 USB에 그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한상우 본부장에게 달려가려던 순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백화점 전체에 긴급 공지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진급 공지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백화점 임시조청이 소집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임시조청, 소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한상우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임시조청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백화점 운영진도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한 일이었어요. 공시 내용을 확인해 보니 최대 주주의 요청으로 소집된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신입 직원이 물어봤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창립자 사후 주식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실제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미경도 이 소식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갑자기 왜 임시주총이야?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지만 남편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계약건이랑 관련이 있을까? 한편 이소연은 CCTV 영상을 가지고 한상우를 찾아갔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요? 브로치 사건의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냈어요. 이소연이 USB를 컴퓨터에 꽂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한상우는 화면을 보더니 경악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오늘 말씀 이모님은 완전히 묵어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한상우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상 속 범인이 미경의 일행이라는 사실이 더 큰 문제였거든요. VIP 고객을 도둑으로 몰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영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소연이 물어봤지만 한상우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이익과 정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말씀이 조용히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말순 씨 잘 오셨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 실제로 아침에 미경의 친구가 몰래 브로치를 반납하며 사과 편지를 보내왔던 것이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이소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순의 말에 한상우가 의아해했습니다. 말순 씨가 어떻게 그런 걸 아시죠? 말순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는 이 백화점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요. 특별한 관계요? 오늘 오후에 모든 걸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말순의 의미, 심장한 말에 사무시라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모두의 마음에 스쳤어요. 오후 1시 백화점 대강당에는 직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시주청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어요. 미경도 남편과 함께 참석했는데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주청을 소집한 거지? 한상우가 중얼거렸지만 곧 그 답을 알게 될 것이었어요. 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어딘가에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정체를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호야, 오늘이 우리가 함께 일하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네. 말순이 로봇 청소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앞으로는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될 거야. 오후 2시가 가까워오자 백화점 전체에는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세상은 등급이 있어요. 당신은 늘 바닥 등급. 최미경의 차가운 목소리가 백화점 본부 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1시 30분 임시 주청을 1시간 앞둔 상황에서 미경은 한상우에게 마지막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브로치 사건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경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말순 씨는 이미 무고하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한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미경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무고하다 처음부터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요? 미경의 남편 회사에서는 이미 한상우에게 검은 봉투를 건네며 로비를 가속화하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입점 계약을 앞두고 백화점 운영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는 치밀하는 계획이었죠. 우리 회사가 들어오면 백화점 매출이 크게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준 낮은 직원들 때문에 이미지가 망가진다면 한상우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미경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양심적으로는 말순을 내보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에게 광고사직을 통보하겠습니다. 한상우가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렸어요. 그분도 나이가 있으시니 이참이 편히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에요. 역시 상우 씨는 사업을 아시네요. 미경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백화점 정리 완료, 계약 진행해도 될 듯. 그때 한상우의 책상 위에 있던 서류 중 하나가 미경의 눈에 띄었습니다. 임시 주총 관련 공문이었는데 최대 주주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어요.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궁금하네요. 우리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저희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상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창립자 사후 주식 구조가 복잡해져서 법무팀에서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한편 이소연은 말순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광고사직 통보를 받기 전에 브로치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지하청소용품 보관실에서 말순을 찾았어요. 이모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소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브로치 진짜 범인을 찾았어요. CCTV에 다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말순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고마워요. 소연 씨.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말순이 척소득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소연이 의아해지만 말순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종이약 하나를 소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기념품으로 간직하세요. 오늘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요. 그때 한상우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말순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한상우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본 소연은 불안해졌어요.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상 말순 쉽게 권고사직을 드려야겠어요. 한상우가 어려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표지금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소연이 깜짝 놀라며 끼어들었어요. 본부장님 말순 이모님은 무고해요. 브로치 사건도 누명이었다고요. 하지만 한상우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사직서를 받아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말순의 담담한 반응에 이소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모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괜찮아. 소연 씨 말순이 이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값은 손에서 나와요. 누구를 이렇게 세웠는지가 중요하죠. 말순의 의미심장한 말에 이소연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그 순간 백화점 전체의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임시주총 개최 10분 전입니다. 관계자 여러분은 대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우가 급하게 자리를 떠났고 이소연과 말순만 남았어요. 이모님 정말 이대로 포기하실 건가요? 이소연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말순은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고리를 꺼내 바라봤어요. KCH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하는 거죠. 시작이. 네,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요. 말순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후 2시 백화점 대강당에는 직원들과 관계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미경도 남편과 함께 VIP 속에 자리를 잡았어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가운데 법무팀 변호사가 반상에 올랐었습니다. 백화점 임시주총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오늘 주총은 최대 주주의 요청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최대 주주가 누구죠? 한상우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지만 변호사는 곧 밝혀질 것이라고만 답했어요. 먼저 현재 백화점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준비된 자료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 고객 서비스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 처음과 관련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경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자신과 관련된 일들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되었거든. 설마 내일까지 들춰내내는 건 아니겠지? 법무팀 변호사가 계속해서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일부 입점 예정 업체들의 부당한 로비 행위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백화점의 건전한 운영 방침에 위배됩니다.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 남편과 눈을 마주치며 불안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를 알고 있는 건가?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잠시 멈추더니 강당 전체를 둘러봤어요. 창립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원 간 위계 질서가 왜곡되고 고객 서비스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한상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자신의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들렸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주주께서는 근본적인 계약을 요구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서리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직접 참석하여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 과연 최대 주주가 누구일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럼 최대 주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변호사가 강당 뒤쪽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강당 입구로 집중되었습니다. 곧 놀라운 반전이 펼쳐질 예정이었어요. 사람값은 계좌에 찍혀요. 감동 따위로 장사 안 돼. 최미경의 마지막 독설이 백화점 창립 40주년 갈라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3시 임시주총이 끝난 직후 이어진 기념 행사에서 미경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어요. 기자들을 불러 자신의 남편 회사 입점을 선공개하려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 백화점에 입점하게 되면 매출이 최소 30%는 오를 거예요. 미경이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백화점 운영 수준부터 개선되어야겠지만요. 한상우는 복잡한 신경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진비 주총에서 최대 주주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 행사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법무팀 변호사는 곧 나타나실 것이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소연은 행사장 한편에서 말씀의 모습을 찾고 있었어요.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말씀이 마지막으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옥상 정원에서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이모님, 여기 계셨군요. 소연이 다가가자 말씀은 도시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풍경을 보고 있었어요. 말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동시에 결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떠나실 건가요? 소연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이모님 같은 분이 없으면 이 백화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주머니에서 주주명부 사본과 의결권 위임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서류들이었어요. 소연 씨 사람의 값은 손에서 나와요. 누구를 일으켜 세웠는지가 중요하다입니다. 손에서 나온다고요? 소연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말씀은 작은 종이약 하나를 더 접어서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이 종이약처럼 요 버려진 휴지도 정성을 들이면 아름다운 작품이 되죠. 말씀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손길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소연은 곤이약을 받아들며 말씀의 지혜로운 말을 감동했어요. 이모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아니, 그냥 오래 살다 보니 꽤 다른 것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때 아래쪽 행사장에서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말수는 시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말수는 행사용 초대객 명찰을 달며 말했습니다. 장기 고객이라고 적힌 명찰이었어요. 소연 씨 함께 내려갈까요? 네, 이모님. 소연이 말순과 함께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말순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창립자 김창호 회장의 일대기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백화점을 일궈낸 과정들이 감동적으로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창립자의 배우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참 이상하네요. 창립자 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왜 없을까요? 한 직원이 궁금해하며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기자들과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저희 회사가 들어오면 이 백화점의 품격이 한층 높아질 거예요. 미경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일부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바뀌었어요. 창립 기념 영상이 중단되고 법무팀 변호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며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잠깐, 저건 뭐죠? 한상우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무대 위에 있던 사회자도 예정이 없던 일이라며 당황했어요. 스크린 속 변호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고객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번 백화점의 최대 주주는 창립자고 김창호 회장의 배우자 김말수님입니다. 변호사의 발표에 행사장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부로 임시주총 소집 통지가 발송되었으며 백화점 운영 방침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계속되자 행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김말순이라니, 설마 그 청소부 할머니.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상우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순 씨가 최대 주주라고, 그럼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때 조명이 객석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객석으로 집중되었어요. 그리고 그 조명 아래에서 말순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행사장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평소 청소부로만 알고 있던 할머니가 백화점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말순은 차분하게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서도 전혀 떨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50여 년간 이 순간을 준비해온 듯한 담당함이 있었습니다. 저기 정말 말순 이모님이세요? 이소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옆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모두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박성배 경비원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동안 말순을 어떻게 데렸는지 생각하니 식은땀이 났거든요. 내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군. 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럴 수가 있나? 말순이 단상에 오르자를 행사장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말순의 모습은 평소의 소박한 청소부가 아니라 진짜 백화점 오너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말순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만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말순의 첫마디에 행사장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청소부의 손으로 세운 집입니다. 말순이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바닥을 닦는 손이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말순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폭풍 같은 반전이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청소부의 손으로 세운 집입니다. 바닥을 닦는 손이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김말순의 목소리가 백화점 행사장에 올려 퍼지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반상에 선 말순의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78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품위와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을 겁니다. 말순이 잠시 멈추며 행사장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남편 김창호와 함께 세운 이 백화점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죠. 최미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이럴 수가,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짓을. 한상우 본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광고사직을 통보한 상대가 바로 백화점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사실에 어찌할 말을 몰라 했어요. 말수님, 아니,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말수는 주머니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먼저 증거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서류들이 하나씩 투영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브로치 분실 사건의 진실입니다.
화면에 미편집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미경의 일액이 브로치를 건드리고 가져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말수는 전혀 브로치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도 명확히 보였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미경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기자들은 이미 카메라를 미경에게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본부장과 입점업체 간의 부당한 로비 대화 녹취입니다. 말순이 다음 증거를 공개했어요. 휴대폰에 녹음된 한상화와 미경 남편 회사 관계자들의 대화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봉투를 받고 특정 업체에 특기를 주기로 한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말순의 차분한 설명에 한상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이런 부정한 거래로 백화점의 품격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소연은 말순의 모습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청소하면서도 이런 증거들을 차근차근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모님 아니 사장님. 세 번째는 직원 차별 규정 위반 목록입니다. 말순이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청소직 등급제 신설 휴게 경관, 분리 근무 시간표, 일방적 축소 등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성배 경비원은 자신도 그런 차별에 동조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말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성배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은 증거 제시를 마치고 본격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청소직 등급제를 즉시 폐지합니다. 말순의 첫 번째 개혁안에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모든 직원은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둘째, 최저임금 플러스 생활수당을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이 발표에 청소 직원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현장에서 땀을 잇는 분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셋째, 현장 노동자 복지기금을 새로 신설합니다. 말순이 구체적인 복지 방안까지 제시했어요. 건강검진 휴가비 지원, 자녀 교육비 보조 등이 포함됩니다. 넷째, 고객 존중 의무 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 대목에서 미경이 더욱 위축되었어요. 고객이라는 이름으로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말순은 이소연을 객석에서 찾아 손질했어요. 이소연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소연이 당황하며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소연 씨를 고객실 내 태스크포스 리더로 임명합니다. 말순의 발표에 소연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저는 신입사원인데 용기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말순이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옳지 않은 일화서는 용기가 있는 분이니까요. 박성버도 단상으로 불러졌습니다. 성배 씨는 공개사가 후 재교육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순의 관대함에 성배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한상우에게는 더 엄중한 처분이 내려졌어요. 한상우 본부장은 즉시 해임합니다. 이 발표에 행사장이 술 넘였습니다. 부정한 거래에 관여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경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어요. 돈으로 뭐든 살 수 있어. 미경이 소리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말순이 한 박자 뜸을 들이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못 산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요? 또 사람의 존엄입니다. 말순의 마지막 한마디가 행사장이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미경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휘청거리며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죠. 그때 말순의 휴대폰에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스피커로 전환하자
은행 관계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 씨, 남편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고 있어요. 기자들이 재빠르게 속보를 타타했습니다. 대형 백화점 입점 무산으로 중견기업 몰락 위기, 미경의 몰락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말수는 마지막으로 창립 정신에 대해 말했습니다. 제 남편 김창호가 이 백화점을 세울 때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말순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묻어났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죠. 청소부든 사장이든 고객이든 직원이든 모두 소중한 사람입니다. 말순이 행사장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가장 비싼 건 마음입니다. 내일도 닦아야 반짝이지요. 행사가 끝난 후 말순은 마지막으로 로비를 정리했어요. 로봇 청소기 창호를 조용히 끄고 유리문을 마지막으로 닦았습니다. 이제는 사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청소였어. 이수연이 다가와 종이약을 들고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소연 씨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이 백화점을 잘 부부드려요. 그날 밤 백화점 로비는 조용했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바닥에 비친 조명과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바닥을 닦는 손이 곧 이 집의 품격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말수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여보, 약속대로 했어요. 이제 이 아이들이 잘 이어갈 거예요. 창립자 김창호의 사진이 따뜻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백화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어요.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일했고 고객들도 직원들을 더욱 예의 있게 되었습니다. 말순의 계약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진짜 변화였어요. 이소연은 고객 신뢰 태스크포스 리더로서 새로운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성버도 재교육을 받으며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가끔 청소독을 들고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이제는 청소부가 아니라 모든 직원들의 멘토이자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말순의 철학이었거든요. 백화점 창립 40주년을 맞아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말순이 심은 존중과 배려의 씨앗들이 무릉무릉 자라나 더 아름다운 백화점을 만들어갈 것이었습니다. 로봇 청소기 창호도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말순이 가르쳐준 대로 구석구석 놓치는 곳 없이 깨끗하게 청소하며 백화점의 품격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백화점을 방문한 한 아이가 바닥에 떨어뜨린 과자를 창호가 재빠르게 치우는 모습을 보고 악수를 쳤어요. 우와, 로봇이 정말 똑똑하네. 그 순간 말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백화점 로비 바닥은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정성,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바닥을 닦는 손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